경찰이 김건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단순 교통비라면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500만 원이 코바나 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 5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에게서 들었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조력을 인지하고 경력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대가성이 입증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명태균 씨가 공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검찰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조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대구 민심을 살폈습니다. 평생 보수 정당만 찍었다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면 한숨부터 쉰다고 하네요. 대통령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할매 할배들이 그러니 저 같은 사람들은 대놓고 욕해요. 대통령도 아니라고. 서문시장에서 가방 부속품을 파는 이재식 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11월 1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18%, 지난 8일은 23%였지만 임기 초반에는 68%에 이르렀던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였습니다. 대구가 무너졌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애초 허가받은 집회 장소를 넘어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거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애초 7개 차로를 쓰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5개만 쓰도록 제한 통고를 했다라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건 경찰의 의무인데 그들은 그 반대로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살얼음판을 걷던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하며 2,500선을 내줬고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채권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실물 경제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경제 분석기관들의 진단이 쏟아집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둔화가 걱정인데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는 국내 증시에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89,000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증시도 연일 최고가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실물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2% 내외로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적정 상승률을 밑돌아 2%포인트나 급락할 전망입니다. 높아진 고용률 등에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 데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탓에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영향도 큽니다. 그렇다면 소득, 부의 양극화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내수 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절실합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팍팍 써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긴축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의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의회 내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론자로 꼽히는데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기조가 무엇인지 감이 잡힙니다. 그들은 내파이면서도 동맹과는 트럼프 당선자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왈츠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에는 백지 수표 시대는 끝났다라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가운 사람이 아닙니다.